안녕하세요. 원피스 카드 게임의 스카메입니다. 오늘도 노가리 방송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오늘은 오전부터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방송 쉴까 하다가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뭔가 심의율 같은 거 돌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고 해서 간단하게 노가리 방송 하나 올려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어떤 게 실력덱인가? 제 기준으로 지금까지 티어덱 있잖아요. 1탄부터 11탄까지 있었던 티어덱들을 기준으로 어떤 게 실력덱인지, 어떤 게 조금은 실력이 좀 없어도 좀 티어를 잡을 수 있는 덱인지, 요거를 한번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티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간단하게 말하면서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티어는 역시 누구나 알듯이 조로. 이때 당시에 정말 강력했죠. 조로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강력해. 저 리더 효과 자체는 둥을 하나 꼽는다고 지금 필드가 5개면 5천의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야, 지금 봐도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때 특히나 덱 소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흑색도 없고, 흑색이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았고, 그런 환경에서는 진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리더죠.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그냥 달려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손패를 빼는 게임인데, 정말 쉽게 손패를 뺄 수 있는 3000, 1000, 2000 이런 애들로도 손패를 뺄 수 있는 그런 리더였다 보니까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조금은 전체적으로 실력을 조금은 후하게 줄 예정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A에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봐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 몇으로 공격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리더, 그리고 방어할 때 역시도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이런 공방 그런 것들은 실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운터를 여기서 버릴지, 라이프를 받을지, 5000으로 때릴지, 6000으로 때릴지, 7000으로 때릴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원피스를 잘 해야지만 가능한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A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에 두지 않은 이유는 잘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카드풀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대가 어떤 덱을 낼지, 어떤 카드를 낼지, 그리고 카운팅 같은 것들이 조금은 쉬웠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좀 연습이 되면 할 것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A에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왔던, 그리고 꽤 오랫동안 또 티어를 차지를 했던 게 로우죠. 5탄에서 로브루치, 4코 로브루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티어를 꽤 오랫동안 차지했던 리더.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S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딴 것보다 기본적으로 50장이잖아요, 덱이. 그러면 서치를 7번을 보면 35장. 그러면 보통 이제 덱이 한 바퀴를 돕니다. 덱이 한 바퀴를 돌면 기존에 나왔던 카드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카운팅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정말 중요했던 덱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이스를 쓸 수가 있잖아요. 이제 주사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카운팅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카드가 몇 번째 서치에서 나왔는지 이런 거를 카운팅하면서 할 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서플라이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순수 기억력으로 게임을 했어야 되는 리더고, 적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5000으로 때릴지 6000으로 때릴지, 블로커를 세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낼 카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1코, 2코짜리 카드들 여러 개고 5코 카드도 여러 개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베스트일지를 그때그때 잘 판단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엄청 실력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력덱을 나누는 기준, 처음에 말씀드려야 했지만 지금 말하면, 만약에 실력이 1부터 10까지가 있다고 했을 때 1에서 9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9에서 일단 10 가는 거, 그게 어려움이니까 최종, 진짜 최종으로 갔을 때 이게 실력 차이가 나냐, 9와 10의 실력 차이가 나냐, 그리고 9와 10이 가기가 어렵냐, 요런 거를 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조로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한 7에서 8 정도 되면 거기서 더 잘하고 라는 게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없거나, 약간 요런 느낌이면, 로우 같은 경우는 9와 10의 실력 차이가 매우 큰 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이스 없으면
제일 처음 해봤던 서치 나중 가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본위를 돌려야 돼, 다단을 돌려야 돼, 이런 것들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로우는 S에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흰수염. 이것도 이제 2탄부터 시작해서 3탄에 모비드기 금지 먹기 전까지도 1티어를 차지했고, 금지를 먹었어도 4탄까지는 꾸준히 티어에 있던 덱입니다. 제일 쉐어가 많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베스트 16 이렇게 챔피언십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베스트 16에도 제일 많이 올라갔고, 대신 4탄 마지막에 결승이든 그런 토너먼트에서 레베카한테 너무 져가지고, 이제 레베카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걸로 기억을 하지만, 저도 그렇게 기억을 했지만, 사실상 쉐어 자체는 흰수염이 항상 많았다. 상위권에도 항상 흰수염이 제일 많았다. 이 정도로 엄청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력 어디냐? 네, 역시나 A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위치면 왼쪽부터 실력덱이라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줄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요거 두 개 좀 이렇게 어렵거든요. 두 개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진짜 그 거의 동급으로 놓고 싶네요. 그러면 일단 조를 앞으로 두고 뉴게이트를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흰수염이 실력덱인 이유,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잘 하려면 공격도 공격이거니와 방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라이프를 맞을지 카운터를 낼지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흰수염 자체는 그게 좀 어렵죠. 왜냐면 라이프를 하나씩 받다 보니까 6개 맞아도 될 것 같은데 하고 한 번 잘못 맞았다가 나중에 그 카운터를 많이 써야 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뜬금없는 리살각이 내가 내 자상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초반부터 막는 거를 좀 잘 해야 된다. 대신에 공격할 때는 조금 조로보다는 좀 쉬운 면이 있습니다. 조로는 낼 것들이 초반에 많잖아요. 그 코스트, 낮은 코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낼지가 조금은 중요하고, 여기서 전개를 할지 아니면 붙여서 때릴지 이거를 좀 판단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흰수염 같은 경우는 보통 고코스트 기물 그때그때 맞춰서 센 거 내주면 보통은 됩니다. 근데 이제 4마르코를 언제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판단한다던가, 아니면 동을 몇 개 남겨야 될지 이런 것들의 판단이 조금은 필요를 하긴 하지만, 그런 공격적인 면에서 조금은 단순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A에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 다음 레베카. 네, 레베카 같은 경우는 진짜 짧았지만 임팩트가 엄청 강했죠. 4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레베카가 이제 연구가 좀 오래 걸렸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센지는 몰랐는데, 마지막에 이제 흰수염을 잘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특히 칠루피를 사용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티어를 5탄이 나오기 전까지 잠깐 동안 1티어를 먹었던 그런 리더입니다. 그래서 레베카 같은 경우는 어디냐? 레베카는 B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할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이제 리더 효과 쓰고 손에서 어떤 거를 내냐? 보통 똑같이 이제 센 거 위주로 내고, 뭐 그러다 보면 칠루피 각 나오면 칠루피 잘 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손패를 잘 솎아줘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킹콩건 같은 경우를 뭐 초반부터 너무 많이 잡고 있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의 이제 손패를 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방어력이 괜찮은 리더고, 라이프도 5개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적색들보다는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트 흑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코스트를 깎고 이제 KO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1000 버릴까 2000 버릴까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쉬운 면이 있죠. 적색에 비해서는. 네,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레베카는 B에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블록, 2블록이 시작되었죠. 2블록의 시작은 역시나 사카즈키, 뭐 리더 효과부터 해가지고 얘가 왜 센지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적으로 어디냐? 요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 S 아니면 A 쪽에 두고 싶거든요. 조금 고민이긴 한데, S에 놓고 싶다. 네, A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머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디스 드로우가 많이 좋은 효과기는 한데, 디스 드로우를 어떤 거를 디스 할지부터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해야 되고, 빌드업 자체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그 고점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만약에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모리아 연속으로 내고 이런 것만 따지면, 그러니까 한 숙련도로 따지면 한 5에서 7 사이, 5에서 7 사이에서는 뭐 그냥 고점 뜨면 이기는 거죠. 덱이고 좀 단순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 덱을 잘 알고 디스 드로우부터 잘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의 흑색은 레베카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처음 선택을 잘 하고 중간중간에 선택을 잘 해야지 끝까지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A에 놔야 되고, 잘하는 사카츠키나 이런 경우는 모리아를 안 잡아도 웬만한 덱은 이제 이길 수 있게끔, 네, 그런 설계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A에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특히나 이제 그 어그로 덱한테 좀 약한 면이 있거든요. 사카즈키가 뭐 노캉 야마토한테도 그렇고, 네, 가끔 약간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풀어가는 것도 능력이고, 이제 5탄부터는 리더 자체가 워낙 많아졌잖아요. 뭐 조로도 이때 안 나오던 때는 아니고 뭐 워낙 여러 리더가 있다 보니까 사카즈키는 그런 상대의 덱들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 플랜인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하고, 킬각 같은 것들도 잘, 상대의 킬각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방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네, 내는 거야 뭐 모리아 내고 그냥 딸깍딸깍 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하죠. 그런 거 누구나 하지만 그걸 만드는 빌드업, 그리고 그 이후 모리아 이후에 하는 그런 빌드업 같은 것들은 네, 실력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네,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카타쿠리. 네, 카타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도 좀 강했지만 뭐 그렇게 약한 리더는 아니었지만, 특히나 리젝트가 나오고 나서 리젝트 아마르가 가능한 상황부터 많이 강력해졌죠. 그리고 이제 키코노조를 포함해서 사토리라든지 트리거 카드들을 많이 받으면서 3탄 나왔을 때 바로 티어였다기보다는 바로 이 타이밍이죠. 한 6탄 정도, 6탄에서 이제 6탄 정도라고 보는 게 딱 좋겠네요. 그때 당시에 쉐어 자체도 많았고 진짜로 강력하기도 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D 아니면 C인데 일단은 D에 놓고 갈게요. 실력적인 부분이 이제 왜 많이 필요 없냐 하면, 네, 대부분의 리더들에 한해서 공격과 방어와 낼 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언제 내가 라이프 몇 개일 때 몇 천을 써가지고 뭐 막을 수 있으면 뭔가를 막고, 뭐 어떻게 공격을 하고, 뭐를 내고, 이런 것들이 코스트에 맞게끔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코스트에 맞게 낸다, 이것 때문에 쉽다라는 게 아니고 방어하는 방법과 공격하는 방법조차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 손패나 상대 리더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용을 했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트리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운발덱이라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도 이제 하는 플레이 자체가 완전 고티어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플레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뭐 안 보이는, 네, 그런 리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게코모리아. 네, 게코모리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카즈키랑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대신에 플레이 자체는 진짜 애매하네. 이것도 A 꼬리 아니면 B의 머리 정도에 두고 싶거든요. 나중에 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B의 머리일 것 같은데, 일단은 A의 꼬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모리아 같은 경우도 할 게 사카즈키보다 조금 더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흑색은 이때부터 빌드업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6호 같은 경우에 희나 압살롬을 낼 건지, 뭐 사카즈키는 이제 메인 카드는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에 어떤 거를 낼지를 덱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서 굳이 제거를 하지 않고 전개를 할 건지 아니면 제거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페로나를 이제 리도 효과로 페로나를 낼 건지, 뭐 압살롬을 낼 건지, 호그백을 낼 건지, 아니면 리도 효과를 안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레베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은 판단이 조금은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에 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분화가 있었을 때 같은 경우도 뭐 그래도 그렇게 엄청 쉬운 덱은 아니었지만, 이게 아이스에이지를 초반에 쓰면 나중에 필요할 때 못 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자체가 조금은 이때부터 흑색이 좀 판단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됐기 때문에 네, A에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L. NL 역시도
일본에서 정말 쉐어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나 초보분들이 많이 하면서 효과 자체도 지금 보면 뭐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효과인데 진짜 처음 나왔을 때는 야, 0장 되는데 다시 한 장이 된다고? 손패 하나 버리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라이프니까.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도 정말 헷갈렸고, 라이프를 채우는 것 자체가 1탄에서 3탄까지만 하신 분들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효과인데, 구 야마토가 나오면서 제거까지 하고 나오니까 막 1코스트, 2코스트, 3코스트, 4코스트를 제거하면서까지 야마토가 나오니까 약간 딸깍덱으로 그때 당시에는 조금은,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했던 그런 덱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위치는 어디냐? 네, 저는 당연 코S입니다. NL 같은 경우는 지금 티어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기준으로, 얘가 제일 셌을 때 기준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NL 같은 경우는 리젝트 아마르뿐만 아니라 첫 공격부터 내가 공격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상대의 덱리, 상대의 필드 상황, 내 손패에 따라서 상대의 첫 5천을 막을지 안 막을지조차 잘하는 게 엄청난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더더욱이 실력이라는 게, 그걸 한 번을 실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티어깼으면 한 번 실수하면 질 경우가 많지만 그 한 번 실수가 너무나 뼈 아픕니다. NL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손패에 카타쿠리가 있는지 야마토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서 첫 5천이랑 다음 폰에 상대 덱이 5천이 몇 개가 깔릴지, 그럼 내가 언제 맞아야 될지, 그럼 첫 번째는 안 맞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뭐 예를 들어서 흑색 같은 경우 상대 모리아 타이밍 전에 내 라이프가 한 개가 되면 카타쿠리로 상대 모리아를 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 라이프 하나면 압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 라이프 이제 2개 이상으로 컨트롤을 한다던가, 그럼 상대가 이제 만약에 나를 2라이프 컨트롤 할 때 어떻게 플레이할지, 1라이프 컨트롤 할 때 어떻게 플레이할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많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리젝트 이제 지금 NL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쉽습니다. 왜냐면 내야 될 게 정해져 있는데, 리젝트 아마르가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때려야 할 땐 때려야지 나도 또 이제 킬각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이건 때려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뭐 캐릭터 같은 경우 세워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고 매우 디테일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하기까지는. 심지어 얘는 진짜 9레벨과 10레벨의 차이가 더더욱 심한 덱인 것 같습니다. 로우보다 심한 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S에 두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루치입니다. 뭐 이제 사카즈키 밴 되고, 데부나 밴 되면서 이제 모리아 약해지고, 그러면서 7탄 초반에는 정말 많이 갈렸어요. 7탄 진짜 극초반, 1주일 2주일, 길게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흑색은 모리아가 세냐 루치가 세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뭐 토론부터 뭐 이제 대회부터 이런 것도 엄청 치고받고가 엄청 심했었고, 그래서 초반의 결론은 모리아가 세다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또 잡혔어요. 또 심지어 7탄 초반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연구가 되면서 7탄 뭐 한 달 정도였을라나요? 한 그때부터는 무조건 루치가 세다는 게 발견되고, NS 로비도 0장부터 뭐 2장 채용 뭐 이런 덱도 많았는데, NES 루비가 진짜 사기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루치가 이제 역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탄부터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루치의 대놓고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좀 강력했던, 그리고 꽤 오랫동안 사실 지금까지도 플래그십 우승에 항상 있는 리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꾸준하게 티어를 차지하고 있는, 네, 그런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치 같은 경우는 고점 기준으로 어디냐, 모리아보다는 쉽거든요. 고점 기준으로 보면 뭐 저게 있으니까. 어차피 NS 로비 있으면 진짜 완전 딸깍덱이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B까지 내려도 되겠네요. 네, B까지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브치는 대신에 이제 덱을 연구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랬지, 뭐 기본적으로는 좀 흑색 중에서도 제일 좀 쉬운 편? 네,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로브루치랑 모리아를 오래 했었는데,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사카즈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미러전이나 이런 거 보면 실력이 확실히 필요하고, 심지어 첫 챔피언십 월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첫 해적을 먹었던 그 사람이
거의 그 토너먼트 그 전에는 어땠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번도 안 지고 전부 사카즈키 미러였는데 한 번도 안 지고 이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실력이 무조건 필요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덱인데, 사카즈키는. 로브루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좀 덜하고, 그리고 고점 때 너무 사기 카드를 갖고 있었다는 점, 네, 그거 자체가 조금은 딸깍에 냄새가 좀 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치, 네, B에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우, 네, 로우 같은 경우는 정말 갈수록 약간 그 주인공처럼, 성장형처럼 갈수록 세졌던 그런 리더죠.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다가 지금 나왔던 리더들 대부분 나왔을 때 바로바로 주목받고, 나왔을 때 좀 센 면이 있었던 그런 리더들이거든요. 나왔을 때는 크게 주목 못 받고 하다가 6탄에서 지원받고, 뭐 2비에서 지원받고, 7탄에서 지원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갈수록 강력해졌던 그런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로 어디가 좋냐, 요것도 조금은 고민인데요. S 아니면 이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주고 싶긴 한데, 일단 A 머리 두겠습니다. 사카즈키보다도 로우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갈수록 세지면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갈수록 잘 하기는 또 어려워지는 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멀리건 기준부터 매우 잘 잡아야 되고, 잘 잡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루치 같은 경우 손에 뭐 팔모리아 갖고 있다, 그럼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알아서 해주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특정 카드가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로우는 밸런스, 손패의 밸런스가 좋아야 돼요. 잘했을 때 당시에. 전에 말했듯이 동펌핑 할 거 있는지, 콕각 할 거 그 파우각 할 거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블로커 뭐 있는지, 그러니까 레이주 같이 이렇게 좀 드로우 할 거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도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서치가 없잖아요. 서치 없이 드로우로만 게임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첫 손패의 멀리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잘 잡아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로우에 미러전 같은 경우도 정말 사카즈키만큼이나 정말 실력인 게, 동이 적었을 때 이득을 보는 카드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랑 상대의 동을 몇 동으로 조절할 건지를 그때그때 잘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다 보니까 동을 이제 내가 함부로 불려버리면 상대가 블랙마리아로 한 번에 쫓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동이 너무 적어서 5코 카드를 못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코 카드를 낼 수 있으면서도 동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는 또 만들면 안 되면서도,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티어 게임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실력이 필요한 그런 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흑황 루피입니다. 흑황 루피는 이제 사카즈키가 가고 나서, 사카즈키 있을 때까지는 이누가미 그랜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아예 나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전부 강력하죠. 일단 이동으로 내 블로커 사보를 덱 밑으로 돌려. 덱 밑으로 돌리면 재사용을 못해. 근데 애들은 또 8000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손패는 또 빠져야 돼, 공격을 하면. 모든 면에서 이누가미 그랜이 너무 강력했다 보니까 루피 입장에서는 한동안은 나오지 못하다가 사카즈키가 가자마자 바로 나와서 그때 강력했던, 특히나 흑색, 모리아, 루치 이런 것들 상대로 엄청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이나 좀 티어를 차지했던 그런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자로 상대로는 약한 면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꽤 괜찮은 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리더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력적인 면은 어떠냐, 고점 기준으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B의 머리 정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루피 같은 경우는 허들이 커요. 왜냐하면 기믹 자체가 워낙 새로운 기믹이다 보니까 시작을 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작을 했다, 내가 0에서 1이 됐다, 뭐 1은 좀 과하지만 0에서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의 레벨이 됐다, 그럼 뭐 3에서 7까지 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뭐 7에서 이제 10까지, 이제 뭐 10의 리더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뭐 7에서 8까지 가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이제 큰 차이는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비틀기를 위한 뭐 키카드들을 좀 그때그때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쓰거든요.
뭐 루치 같은 경우는 좀 스탠다드한 면이 있고, 루치, 로우, 사카즈키 뭐 요런 건 좀 스탠다드합니다. 덱니가 뭐 모래 같은 경우도. 하지만 루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자기 손에 맞게 그리고 메타에 맞게끔 키카드를 넣어요. 어떨 때는 뭐 아이스 에지를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고무고무 종 같은 걸 넣기도 하고, 뇌정을 넣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덱을 빌딩하고 그거를 자기 손에 맞게 잘 굴리는 것도 실력이다 보니까 루치보다는 확실히 좀 숙련도가 필요한 그런 리더라고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루피입니다. 자루피 같은 경우도 꽤 꾸준했던 게, 일단은 5탄 처음에 이누가미 그랜을 쓰는 사카즈키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1티어를 먹었었죠, 자루피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조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루치, 흑황, 적자로 이 3대면일 때는 거의 보이질 않다가 그 이후 이제 제록스트에서 루피타로랑 사코 조로주로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뭐 상고로 이런 것들 지원받으면서 많이 세졌다가 기간트까지 받으면서 1티어 자리를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좀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간트 수저 중에서도 제일 빠르게 좀 기간트의 혜택을 받은 리더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일단 자응니카 용으로 나왔던 카드인 것 같은데, 자응니카가 티어를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1티어입니다, 자루피는. 심지어 지금 이제 청자루피한테 자루피가 좀 고점 뜨면 유리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서도 이제 좀 연구가 되면서 많이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5탄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또 주인공이니까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많이 하는 그런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 일단은 B인데요. 조금 위치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B에 그러면 꼬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력이 아예 필요 없는 덱은 아니에요. 실력이 필요 없는 덱은 아닌데, 대신에 똑같이 리더 효과를 언제 쓸지도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그냥 무조건 뭐 내가 3동이야 안 쓰겠습니까? 무조건 쓰죠. 그 다음 턴 안 쓰겠습니까? 무조건 쓰죠. 그리고 라이프 지킬 거냐? 웬만하면 지키고, 이런 공격과 방어하는 것들 정해지고, 낼 거 뭐 낼 거냐? 손에서 제일 코스트 높은 거 냅니다. 요런 것들이 딱딱딱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왜 카타쿠리보다 이제 높냐?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격 방어 자체 마지막에는 필드를 깐 다음에 공격 방어를 하는 것과 블로커를 낼지 공격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서치 같은 경우도 어떤 거를 서치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실력이 엄청 필요한 덱인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은 필요한 덱이라고 보여줘서 뭐 거의 C 아니면 B의 꼴인데, C가 너무 없다 그러면 C로 한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실력이 필요한 덱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B에 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1탄 리더고 한 번도 센 적이 없었고, 얘는 이제 그냥 묻힐 리더다, 없어질 리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록스트 받고 이제 징배, 위블, 헨콕 뭐 이거 받고 이제 그 티치 이런 것들 받으면서 말도 안 되게 센, 진짜 정말 와 너무 세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리더로 이제 나왔었죠. 징배가 이제 이번에 금제를 가고, 그리고 청자루피 상대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약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그런 리더입니다. 그래서 실력적으로는 어디냐? 개인적으로는 한 요정도라고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티어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실력이 필요한 덱이고, 정말 잘하고 못하고가 개인적으로는 9와 10이 차이가 나고 9.1과 9.2가 차이가 나고 9.2와 9.3이 차이가 나고,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조금의 실력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났고, 저조차도 잘하는 사람들을 예전에 굴리는 거 보면 저 어떻게 저렇게 굴리지? 난 못하겠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드는 리더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잘하기는 너무 어렵고, 언제 막아야 될지 언제 맞아야 될지도 상황별로 너무너무 다르고, 진짜 그나마 미러전이 그나마 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물론 안 쉽습니다. 미러전도 물론 실력에 따라서 갭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미러전이 낫다고 싶을 정도로 상대 리더에 따라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너무 막 덱 위 봤다 안 봤다 이런 기믹들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손에
레드록이 있는지 중력도가 있는지 내 덱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플레이 자체도 달라지고 아주 미묘한 디테일의 차이가 너무 큰 리더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아직 잘 못 다루는 도피 같은 경우는 S 1티어 중에 앞에서 앞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샹크스입니다. 샹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얘가 1티어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그 초반에 잘 기억 나왔을 때 9탄 초반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확실히 나왔을 때 엄청 강력하고 이거를 또 이제 NL의 리더 효과처럼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파워천 깎아버리니까 5000으로 공격해야 되나? 근데 5000으로 공격하면 리더 효과 똥 써버리면 끝나니까 6000으로 공격하기에는 동을 하나 써버리고 근데 6000, 2000으로 막아버리면 다음 5000도 그럼 또 6000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자체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10샹크스가 워낙 강력했던 때라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샹크스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얘도 치를 보자면 한 B 정도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개인적으로는 B에 좀 애매하다. 진짜 애매한데 한 B에 꼬리 자루피 이거 힘드네. 그냥 이게 또 퉁칠라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또 이 안에서 순위 정하려니까 또 힘드네. 개인적으로는 B의 꼬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덱 자체가 정형화돼 있고 4개 정해져 있는 면이 조금 있었어요. 4코에 뭐 내고 5코에 뭐 내고 7코에 뭐 내고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면이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덱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뭐 리더 효과 같은 경우도 언제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반대로 이제 상대도 고민하지만 샹크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면이 있었고 덱리 자체가 카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내야 될 카드들이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카운터 관리 이런 것들도 잘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블로커, 카운터 뭐 이런 것들의 관리 그리고 라이프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해줘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방어 때 어려운 리더들이 확실히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C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B에 꼬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티치입니다. 티치 역시 꼴 보기 싫다 생긴 거. 얘도 어떻게 보면 흑황 루피랑 조금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티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완전 티어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손을 대긴 했죠. 왜냐면 효과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일단 상대 등장실을 못 쓰게 하고 나도 등장실을 못 쓰는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뭐 생각보단 그렇게 안 세네 이런 느낌도 좀 있고 해가지고 바로 티어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중2병이 좀 있어가지고 홍대병이 있어가지고 1티어 대놓고 하는 덱은 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랑 딱딱 맞지 않으면. 근데 티치가 저랑 맞으면서 제가 봤을 땐 너무 센 것 같은 거예요. 좀만 연구 잘하면 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도피가 엄청 강력할 때였거든요. 딴 거는 다 상관없는데 도피를 못 이긴다. 이 티치 같은 경우는 횡정계 센 덱한테 어렵거든요. 제가 했을 때도 일단은 티치가 도피 빼고는 제가 했을 땐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결국 도피한테만 계속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횡정기 5,000 계속 하는 애들한테 약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좀 약간 온몸 비틀기를 하면서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더 빠르고 이제 더 완벽하게 연구를 하면서 도피랑도 완벽하게 지는 경우가 아니다. 근데 나머지 덱들한테 너무 강하다.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밝혀내면서 그 이후로도 이제 티어를 갔던 그런 리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냐 하면 요거는 B에 머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랑 비슷해요. 루피랑 비슷하게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 자체가 그 기믹 자체가 너무 좀 헷갈려가지고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루피처럼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별거 아니지만 바제스 낼 건지 바노고 낼 건지 뭐 이거를 이번 턴 때문이 아니라 상대 리더에 따라서 다다음 턴까지 보고 그거를 좀 결정을 하는 거라던가 쿠잔을 여기서 변신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판단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흑황 루피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베스트한 카드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초보자 가이드에도 올려드렸지만 오르피가 보통 세거나 뭐 사보가 세거나 뭐 어떨 때 몇 쓰이고 내가 다음 턴에 9천 변신했을 때 막을 수 있냐 없냐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면이 있다 하면 티치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진 않고 네, 그때그때 맞춰서. 그리고 리더 효과 같은 경우도 어느 타이밍에는 안 쓰고 어느 타이밍에는 쓰고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너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리더라도 내 손패 상황 그리고 상대 필드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수급으로 갔을 때 플레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고수급에서는 심지어 진짜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덱은 아니다. 저도 이제 루치 이후로 검수를 메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 B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EB02에서 리더가 하나 나왔습니다. EB01에서는 리더가 3개였던 것 같거든요. 퀴로스랑 정로고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딱 하나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제 기준에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리더 효과가. 일단은 덱 자체를 전부 밀짚 모자 일당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동 2개 돌려가지고 꼴랑 액티브 파워 저거 하고 2동 더 쓴다고? 마이너스 2동을 해놓고 10동 아니면 못 쓰겠는데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와 리더 효과 진짜 너무 약하다. 막 지원 카드들도 봤는데 너무 별로인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처음 나오자마자 굴렸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네 완전 오산이었죠. 제가 굴리는 법을 몰랐던 거고 그 기믹을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웬걸 이렇게 재밌는 리더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어요. 딸깍의 면도 있습니다. 딸깍의 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 중간에 어떤 거를 낼지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근데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루피급이에요. 어떤 거를 낼지, 6루피를 낼지, 뭐 루피타로 상프를 낼지, 뭐를 낼지 중간중간 선택은 해야 되지만 선택의 기준이 자루피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대신에 이제 6루피 각 같은 경우가 아주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를 잘 봐야지 되는데 그거를 잘 보기 위해서 조금의 빌드업이나 실력적인 부분 그리고 녹자지만 적색처럼 몇 천으로 때릴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대신에 생각했던 것보다 리더 효과는 상품 하나만 있으면 생각 없이 몇 턴 써도 상관은 없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리더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 2동이니까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뭐 그냥 생각보다 상프가 하나도 없을 때가 고민인 거지. 상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뭐 그럼 무조건 써도 뭐 상관없고 특히 요즘은 3코 프랑키까지 넣으니까 더더욱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치가 없어지면서 3프랑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더 쉬워졌다. 이 액티브 동이냐 내 총동이냐 이거에 갈림길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를 선택한 약간 적자로처럼 네,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리고 뭐 다음 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4코의 호디 효과를 갖고 있는 이벤트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무기화라가 달려있는데 그런 게 이제 추가되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 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확실히 루치보다는 쉽고 어렵네. 레베카가 은근히 여기 자리가 거슬린다. 둘 중 하나인데 네 저는 그래도 여기 놓겠습니다. 일단은 맞는 것 자체도 그렇게 선택지가 여러 개는 아닙니다. 보통 첫 라이프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맞고 그 다음 라이프 같은 경우 그냥 상대 타수 같은 거 좀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 타수나 이런 거 보고 결정하면 되고 뭐 속공덱 같은 경우면 속공 하나 있냐 없냐로 보통 보면 결정되고 그리고 5코에 내가 하는 플레이 예를 들어서 뭐 루치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지 않고 레베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크게 정해져 있지 않고 뭐 검수는 워낙 좀 바리에이션이 많고 이런 면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손에 만약에 상프랑 고잉메리오 있다? 그럼 상프 고잉메리오 어떤 상황에서도 상프 고잉메리오 프랑키의 이 콤보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면이 조금 있어요. 대신에 공격을 할 때 잘 공격하는 그런 거 그리고 6루피를 언제 낼지 요
요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는 되게 쉬워요. 이 덱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는 상푸, 그 다음에 루피타로 상푸, 리더 효과, 뭐 또 상푸, 뭐 이렇게 하면 뭐 6루피 내지도 않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 플래그십 이상급으로 가면. 그러면 6루피를 생각보다 빨리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느 때는 끝까지 안 내고 마지막에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거에 대한 플레이가 조금은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여기 위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리더 효과 뜨고 청자 루피는 진짜 리더 효과 뜨고 기억나는 게 그 방송에서 딱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리더 효과가 딱 뜨고 5분이었나요? 제가 좀 약간 과장인가? 뜨고 5분인가 1시간 만에 카드러시 포함해서 모든 구상디가 품절이 나고, 네, 모든 구상디를 다 빨아먹었던 제 기억에 제일 쌌을 때가 2,000원인가 5,000원이었거든요 구상디가. 근데 바로 상디의 가격을 떡상시킨 네, 주범 청자 루피입니다. 사람들이 호들갑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지만 역시나 네, 압도적인 1티어를 지금도 차지하고 있고, 쉐어 역시도 그 어느 때보다 네, 많은 쉐어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뭐 루피가 이 다른 리더들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리더들은 전부 청자 루피를 잡기 위한 덱리로 나왔기 때문이다. 예, 결과적으로는 얘가 티어기 때문에 얘를 카운터 치는 카드를 안 넣으면서 이제 우승을 하거나 입상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 이거 여기 진짜 FG 없나요? 이거 Z에 놓고 싶습니다. Z.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실력적인 면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있지만,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듣고 많은 뭐 노트나 X 같은 것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지만, 그런 이빨 터는 것들 다 들어도 결과적으로 뭐 얘 미러전 기준으로 상대가 9구 먼저 떨어뜨리면 뭐 거의 이길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녹자 루피 요즘 좀 많이 하거든요. 녹자 루피 기준으로 상대가 루피가 지금 게임한지 뭐 1, 2주 된 사람이다. 그래도 저는 질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청자 루피한테는 뭐 초딩이든 유치원생이든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청자 루피 하는 법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질 자신 있고, 0에서 1 가기도 쉽고 1에서 이제 뭐 제일 윗단계까지 가는데도 매우 쉽다 보니까, 물론 이제 모든 덱이 중간중간 대면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뭐 멀리건 기준 뭐 이런 거 당연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청자 루피 너무 혐오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맞습니다. 청자 루피 혐오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청자 루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였어도 만약에 대회 있다, 저도 청자 루피로 당연히 나갈 거기 때문에 뭐 청자 루피 하는 사람으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그냥 리더 이걸 만든 사람에 대한 혐오는 있죠. 만든 사람에 대한 혐오는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짜 D의 끝에 이거는 다시는 진짜 이런 리더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1탄까지 티어 리더들을 뭐 몇몇 개 좀 제 기준에서 애매했던 것들 좀 뺀 게 있어요. 뭐 정록스모카라든지 완벽하게 이제 1티어 딱 쳤다 이런 것들 아닌 것들은 조금 이제 제외를 했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 네, 요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할까? C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D 이거 두 개는 확정이거든요. D 고정, S 고정, S 고정. 애매하다. 요렇게까지 이제 여기를 넣느냐 마느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정하는 그런 상황, 요거 한 요정도? 요정도 해가지고, 뭐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이 덱 이제 하시는 분들 너무 이제 내 리더가 왜 실력 덱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좋겠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아까도 말했죠. 뭐 1에서 5 가는데 어려운 리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끝에 갔을 때 그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는 게 있냐, 그런 계단이 있냐, 있으면 올라가기 쉽냐,
네,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네, 요렇게 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아니 나 한 10분 하고 10분은 좀 오버하고 한 20분 할 줄 알았는데 또 입 터니까 녹화 시간만 또 45분 넘어가네. 네,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제 2주의 원딱 월요일 진행할 거죠. 네, 2주의 원딱이랑 또 이제 심율 이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 거 제가 그 댓글 다시면 제가 다 이제 취합은 하고 있거든요. 조금 늦더라도 웬만하면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판 같은 경우도 한글판이 이제 심율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는 분이랑 하는 거 아니면 매칭 잡기도 쉽지 않고 이래가지고 잘은 못 올려드리는데 그래도 혹시나 한글판 뭐 이런 리더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일단 남겨주세요. 그거 한글판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이랑 시간 맞으면 뭐 심율하면서 그것도 한번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